만약에 한 쇼핑몰에서 8천만 원이 결제되었다는 문자를 뭐라고요? 받는다면 그리고 본인의 계좌가 대포 통장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심 제주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제주경찰 수사 파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호입니다. 이 많은 분들께서 반응이 좀 오고 있어요. 네.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네. 저런 적이 있어. 유사 경험 사례가 굉장히 주변에서 많이 들리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뭐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주변에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항상 우리 주변을 둘러봐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오늘도 보이스피싱의 또 다른 유형을 알려주기 위해 제주경찰 수사 파일을 찾아주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의 보이스파이터 나와주시죠. 소개하면 되나요? 쫙 나갔을 거예요. 화면 쫙 나가고 이제 뭔가 나갔을 거예요. 짠짠. 넷플릭스 쫙 나오고 나왔을 거예요. 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구면이잖아요. 네, 구면입니다. 네. 벌써 두 번째 출연입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 서부경찰서 노영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정원 순경이라고 합니다. 지난 편보다 확실히 여유가 있으세요. 맞아요. 네. 상당히 좀 여유롭게 좀 포즈를 취하고 계시죠. 네. 자, 그 제가 썼던 책인데 네. 두 MC님들 하나 드리려고. 옆에 계신 우리 수경님은 이제 급격히 지금 경직돼 있습니다. 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하면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제주 서부경찰서 노영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정원 순경이라고 합니다. 네. 황정원 순경님. 네. 반갑습니다. 아니 이렇게 밝게 웃으시는데요. 또 일을 할 때는 정말 그 카리스마 있는 눈매로 또 일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으셨어요? 그렇게 들으셨어요? 이미 소문이 났어요. 앞에 그 피의자가 딱 있다. 그 표정 한번 지어주십시오. 아, 그러면 기선제압하는 표정. 일단 표정이 엄청 달라지죠. 앞에 그 피의자가 딱 있다. 자, 시작. 네. 순간 긴장했어. 제가 조사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피의자입니다. 이게 아유, 나 죄 없다니까. 자, 정말 진정으로 화가 화가 나야 났다. 되기 때문에 나 죄 없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아유,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도 기선제압 하시는군요. 야. 네. 카리스마를 봤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이렇게 밝게 웃고 있지만 오늘의 또 사건이 또 예사롭지 않아요. 그럼요.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사건 어떤 사건일까요? 이번에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기간 사칭형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고자 나오게 됐는데요. 그 지구대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은 이런 신고가 종종 들어옵니다. 검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제 계좌가 대포 통장으로 네, 이용이 맞습니다. 됐다고 하는데 가상 계좌에 돈을 넣으라고 해서 입금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무래도 피싱 같아가지고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접수할 때부터 지령실에서 코드 1 같은 긴급 신고로 분류가 돼가지고 저희도 순찰차로 신속하게 출동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뭐 지급정지 신청이나 비행기 모드를 전환해가지고 피해금을 예방할 수 있는 상황이면은 정말 다행이지만 피의자가 이미 그 계좌에 접속을 해가지고 인출을 해버린 상황이라면 저희는 뭐 피해 진술서를 받고 수사를 진행시켜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피해자분은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번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이런 가상화폐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뭔지 조금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사실 이게 긴가민가 하거든요. 아니 내가 설마 그럴 일이 있을까라고 하면서는 하지만 때는 늦습니다. 벌써 입금을 한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오죽했으면 그랬을까라고 싶기도 하지만 네, 일단은 먼저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피해자가 집인 것 같아요. 뭔가를 좀 검색하는 건가요? 아니 어디 그 보이스 쇼핑몰이죠? 제가 금방 문자 하나를 받았는데요. 제 카드로 9,500만 원이 결제가 돼서요.
9,500만 원. 잘못 들은 9,500원 아니에요? 아니 근데 바로 그 문자를 받자마자 궁금해서 이게 뭐지? 너무 큰 금액이 자기가 결제한 것도 아니니까 너무 궁금하니까 전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걸 어쩌죠? 그렇지 않아도 요즘 그런 전화를 몇 번 받았는데 저희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자산보호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으세요. 자산보호 신청이요? 자산보호 신청? 자산보호 신청이다 뭐다 하는 어려운 말들을 쓰기 때문에 더 당황스럽고 진짜로 금융감독원 직원이 전화해가지고 검찰 조사까지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는 진짜라고 믿게 되는 거죠. 피해자분의 명의 통장 그리고 자동차, 직장보험 등 차압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를 사전에 막는 조치입니다. 어떻게 신청해 드릴까요? 에? 예, 신청해 주세요. 뭐야, 이 자산보호 신청. 여보세요? 예, 금융감독원의 서수영 과장입니다. 뭐라고요? 네, 현재 김영철 씨 자산보호 신청을 받았는데 주식 계좌가 현재 깡통 계좌로 확인이 돼서 검찰 조사를 조금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소속 박형석 검사입니다. 김영철님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근데 뭐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김영철님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0년경부터 이 계좌를 통해 수십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어요. 전 그런 거 모른다고요.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김영철 씨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일단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계좌를 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만 개설하면 되는 건가요? 네,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개설한 계좌에 입금해 주시면 국가 전산자금으로 분류하여 확인만 하면 되고 이후 전액 환급됩니다. 아휴. 자, 일단은 뭐 문자를 받아가지고 본인의 통장이 네. 대포 통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조사를 받아라. 그냥 어떤 무슨 영화를 한 편 보는 듯한 그런 느낌 같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고 뭐 금감원 정말 직원을 사칭해가지고 전화가 오고 검찰도 마찬가지로 거기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 이름을 사칭해가지고 전화가 오기 때문에 정말 치밀하고 진짜라고 믿게 만드는 수법입니다. 이 실제 피해자가 네. 나이대가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궁금해요. 네. 제가 보니까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남녀노소를 안 가리더라고요. 보통 생각하시기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네. 피해를 받을 것 같지만 뭐 모르고 쑥 하고 넘어갈 수 네. 있으니까. 뭐라고 뭐랭고람시냐 너 일단 알았죠? 딱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대충. 네. 근데 의외로 뭐 20대, 30대 이런 분들도 많으시고 정말 남녀노소를 안 가리고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뭐 특정돼가지고 피해 이런 건 없습니다. 가상화폐 거래가 뭐 네. 어렵기도 하지만 충분히 본인의 뭔가 확신이 없으면 의심을 할 법도 한데요. 이게 왜 넘어갈까요?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영상을 보시고 나는 절대 안 걸린다, 저런 걸 누가 속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구대 근무하다 보면은 지구대로 찾아오셔가지고 피싱 피해 관련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희가 이제 은행 ATM기 앞에서 피싱 인출책을 현행범으로 검거하는 일도 정말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주시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시면 바로 신고를 하셔가지고 확인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나에게도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네. 우리 황송혜군은 그런 경우 없었습니까? 저는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요. 저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이 그 보이스피싱 그 사기단이 눈치는 채는 것 같아 바로. 경찰. 야야 황순경님한테 전화하지 말자 우리 이렇게. 네. 보이스 파이터다 보니까. 눈빛 보셨잖아요. 이렇게. 그 앞에 그 피의자가 딱 있다. 그 표정 한번 지어주시죠. 분명 이렇게 하면 이거 죄송합니다. 이래서 전화 끊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좀 궁금한 게 사실 이게 가상화폐는 그 사회 초년생 그러니까 이제 좀 젊고 그런 그 뭐 모바일로 모든 그 금융 정보나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검색하고 이 투자 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관심사 두고 있는 좀 젊은 층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머 어떡해요. 저 지금 당했어요. 어머 저 입금했는데 어떡해요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전화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막 울고 불고 뭐 어떤 경우입니까? 보통?
그러니까 이런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분들이 요즘에 좀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가상화폐를 이용한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범죄도 증가 추세에 있고 앞으로도 그래서 지속적으로 발생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러니까 지능형 범죄로 계속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수법이 너무 진화하고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어떻게 또 튈지 모릅니다. 저희가 이렇게 예상하더라도 B수법으로 갑자기 튀어버릴 수도 있고 해가지고 이쪽을 잡으려고 했는데 얘가 이리로 이렇게 가고 이쪽 네. 잡으려고 이리로 가고 이렇게 예. 술래잡기네요. 술래잡기. 그만큼 이제 가상화폐 시장이 더 네. 커지다 보니까 이 음. 범죄 또한 네. 굉장히 또 다양하게 네. 나올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자, 뭔가 그럴 때 분명 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다. 맞습니다. 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네. 자, 대처 방법.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뭐 범죄에 연루됐다라는 식의 전화를 받으시면 일단 전화를 끊으시고 해당 대표 번호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미 악성 코드가 감염이 되어 있는 상태면은 그 112나 해당 대표 번호로 전화를 하셔도 거기 피의자 측에서 끌어가서 피의자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된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다른 전화기로 전화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로 방문하셔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돈을 요구하는 일이 전혀 없고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뭐 이 돈이 범죄에 이용되었는지 확인하겠다 이런 수사 기법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현금, 뭐 문화상품권, 뭐 체크카드 비밀번호 이런 것도 요구하는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으시면 바로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네, 편의점에서 파는 기프트 카드 같은 것도 역시나 요구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피해도 요즘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다양하구나. 네. 자, 오늘 예방 대책에 대해서도 이렇게 황순경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이런 부분을 꼭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전해주고 싶다. 제가 112 출동한 다음에 피싱 피해를 입으신 도민분들의 그런 허탈함, 그 절망스러운 표정들을 보면서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팠고 그 지구대 경찰관으로서 이런 피싱 범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제주경찰 수사 파일을 보시고 국민 여러분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단 한 건이라도 줄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멋진. 우리 분들의 노고를 생각해서라도 네. 우리 보이스피싱 이 나쁜 사람들이 조금 양심 가책을 느껴서라도 네.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은 사라져야 됩니다. 요거는 할 수 없지만 제가 네. 이 나쁜 사람들. 네. 정우 씨도 가끔 좀 나쁜 짓 하잖아요. 그렇지만 저 보이스피싱 안 하죠. 네. 맞아. 아니 그 정말 파렴치한이에요. 저랑 같이 이제 밥 먹는다고 하는데 본인이 계산한다고 하면서 그냥 가더라고요. 제가 산 적이 있어요. 나쁜 사람. 나는 피싱이면 피싱이네. 네. 자, 오늘 서부경찰서 노영지구대 황정원 순경님과 함께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가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제주경찰 수사 파일은 계속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역시 프로입니다.